세 번째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실 텐데 교회에서 유튜브 공간,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김현준 목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비대면 시대의 마을 목회 청파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청파동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현준 목사입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고요, 목회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목회. 제가 한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마을 목회라고 하는 용어도 잘 몰랐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이 발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리해보면 제가 마을 목회하고 있는 거고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 들어가는 말 4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청파 스튜디오 개관을 한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 고민을 통해서 청파 스튜디오를 개관하게 되었는데 2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발제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제 자신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 준비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청파 스튜디오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청파동은 숙명여자대학교가 대표적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청파동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봉제 특구입니다. 봉제, 옷 만드는 거 있죠? 저희 동네는 많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택마다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공장이 아니라 2-3명, 4-5명이 함께 모여서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그런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청파동의 특징입니다. 청파동은 산입니다. 용산이잖아요. 용산 자락에 연화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청파동이거든요. 거기 한 1100세대가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숲대가 있기 때문에 봉제 공장하고 또 많이 있는 게 뭐냐면 하숙집과 원룸, 자취방이 많이 있어서 청파동은 좀 독특한 게 집주인인 오래된 그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요, 40대, 50대가 별로 없는 그런 표주박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청파동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봉제 사업이 사양 사업입니다. 점점 그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쪽, 중국 쪽의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봉제 일감을 빼앗기고 있어서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동네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용산은 굉장히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집값이 비싸서 많은 젊은 분들이 도시 외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은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더 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는 그 청파동의 중심지에, 그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맨 중심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가 연화봉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전부 봉제 공장들이 있는데, 이 청파동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600m 떨어져 있습니다. 삼일교회라고 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저희 교회에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합동측 그 청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사역의 전문가인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곳은요, 저 조용히 목회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제가 뭔가를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목회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 우리 청파동 교회는
작년에 약 300명 출석하고 있고요. 청년이 약 5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코로나19 오기 전에 한 9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청파동교회 목회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숙명여자대학교, 봉제산업, 그리고 저희 교회를 딱 나가서면 골목이 하나 있어요. 3m짜리 골목. 골목 건너편이 청파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청파초등학교 아이들 3분의 2가 그 후문으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해요. 그게 저희 교회 바로 정문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저희가 있어서요. 봉제산업, 청파초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 세 곳이, 이 세 가지가 저희 마을 목회 사역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저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제가 젊은 목사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조금 많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원래 청년부가 7명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숙명여자대학교가 100m 밑에 있는데 한 명도 저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전부 500m 떨어진 삼일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청파 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명 무료로 대학생들 지금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가요 7명에서 50명까지 가기까지는 청파 학사가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명여자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봤더니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에 있는 그 학생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숙사에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신발이나 가방 수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집을 신방을 했는데 아프리카 여학생이 굉장히 낡은 메이커도 아닌 시장표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고치러 왔는데 봤더니 밑창이 뜯어졌어요. 그거를 박음질하러 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걸 박음질하나, 하나 사지 했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 친구들이 저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면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맘스밀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엄마의 밥을 먹여주자 해서 처음에는 한식을 먹여주려고 했는데요, 애들이 매워서 못 먹어요. 뭐 부르카를 쓰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움을 받아서 이태원에 있는 전문 셰프, 할랄 푸드도 만들고 뭐 이런 전문 셰프를 데려다가 그분 하루 자원봉사 출장 나오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이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했더니 숙대에 이 국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신우의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과 연결이 되어서 맘스밀 미니스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숙대에 있는 국제 유학생 기도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숙대는 기독인들이 모여있는 신우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총동문회 안에 기독신우회 총동문회가 있더라고요. 솔트펜이라고. 거기에 제가 또 연관이 되게 돼서 교수님들과 거기 직원들이 저를 초대해줘서 현재는 거기서, 원래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맘스밀 사역을 통해서 제가 숙명여자대학교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 청파동 교회가 마을 사역으로 우리 마을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무지개 푸드박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봉제산업입니다. 봉제산업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요즘은 일하지 않아요. 일이 있으면 날을 새기도 하고요, 일이 없으면 뭐 보름까지도 일이 없어요. 그럼 놉니다. 그런 산업이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부부가 함께 봉제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봉제사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두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요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봉제 산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생겨난 게 무지개 푸드박스입니다. 근데 그 무지개 푸드박스 이전에 제가 봉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청파동에 골목길이 유명한데요, 골목길이 봉제 산업을 하다 보니까 더러워요. 쓰레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파란 조끼를 입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골목길 청소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동네를 위한 마을 사역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봉제 산업이 이 열악한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은 구제 물품을 싸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8년 연속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동장님이 감사한지 저를 교동협의회 소속이 돼 있는데 회장이 돼가지고 저게 한 5년째 교동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요. 동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실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을 봤어요. 너희들 왜 여기서 컵라면 먹고 있어? 엄마가 안 계세요. 엄마 돌아가셨어? 아니요, 엄마가 일하세요. 봉제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봐서요, 제가 저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도토리현에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그런 아이들을 저녁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이 저녁에 밥을 못 먹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어린이 식당이라는 걸 운영하는 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다가 그걸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아이들, 청파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오면 그 아이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나눠주는 무지개 푸드박스라고 하는 마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동네에서 파는 간식을 나눠주면 그 가게가 수요일 오후 공탕칩니다.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우리 동네, 우리 청파동 교회 인근에서 안 파는 거 했더니 핫도그 집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감사하게도 떡볶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와플 가게도 굉장히 멀리 가야 되더라고요. 떡볶이, 와플, 핫도그를 만들어서 나눠줬더니 처음에는 한 5, 60명 오더니요, 소문이 나니까 이게 나중에는 청파초등학교 450명 중에 320명까지 온 날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엄마 손을 끌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마당에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간식을 먹고 가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파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청파초등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먹고 나면 뭔가 일회용품이 나오잖아요. 운동장에다 아이들이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희 마당에 오셨다가 깜짝 놀라고 가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생기고요, 제가 청파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로 초빙이 됐어요. 현재 청파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화단을 굉장히 좋아하시길래 제가 학교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희 교회가 또 도와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청파초등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굉장히 정원이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 그걸 전부 다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제초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청파초등학교 학부모에서 굉장히 저한테 감사해하면서요, 감사장도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파초등학교하고 숙명여자대학교하고 봉제산업하고 그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마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지개 푸드박스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푸드박스가 생겨나면서 이게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마당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바로 입구에 있는 월 35만 원짜리 작은 6평짜리 가게가 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가게를 저희 교회가 임대를 해서 무지개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청파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쉼터로 제공합니다. 모두가 다 카페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카페를 만들 수가 없는 게 무지개 푸드박스 바로 앞에는 세븐일레븐 동네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 만들면요, 그 편의점 문 닫아요. 그래서 저희 무지개 제작소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사와야 되냐면 길 건너에 세븐일레븐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지개 제작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주민 참여 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화 교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문화 교실은 아이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무지개 제작소는 하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는 사랑방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을 했고요. 무지개 제작소에 이제 무지개 맘스밀 미니스트리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제 유학생들만 먹이는 그 사역이 저희 동네에 이제 원룸과 하숙집에 사는 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시켜서 맘스밀 미니스트리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학교 가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밥을 나눠주는 그러한 또 사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서 무지개 제작소가 모든 마을 사역을 통합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온 다음부터는 모든 사역 중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 구역 모임 소그룹 활동을 굉장히 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국에서 소그룹 활동을 가장 잘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팬데믹이 딱 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이 봉제산업단지가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줌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분이 많아요. 줌은 1시간당 2기가, 3기가씩 이 데이터가 소진이 되는데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이 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구역 모임도 포기. 그 다음에 모든 저희 교회 이 디지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니까 무지개 제작소가 1년 넘게 문을 닫게 됐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 와서 발표한 적이 있는 미화 십자가교회 스페이스 아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체를 갖고 있는 오동섭 목사님이 명동으로 이사 왔길래 한번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예배당을 스튜디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목양실도 스튜디오, 상담실도 스튜디오로 만들어 놨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무지개 제작소를 보더니 이 안에 스튜디오를 넣자라고 해서 반평, 무지개 제작소 안에 반평짜리 700만 원 들여서 스튜디오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한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해보니 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사역인데 해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역이냐면 일단 우리 청파동 교회로 보면 우리는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무지개 스튜디오에서 지금 10편 낭송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요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집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꿈꾸는 아이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무지개 제작소는 앞으로 청파초등학교 봉제산업단지 속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겠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해보니까 이 청파 스튜디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2달 됐어요. 5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청파 스튜디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네 교회 밖에 있고요. 동네 골목길에 있고 청파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 청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조성실 목사님께서 하이브리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사역이 가능한 사역인 것 같아요. 스튜디오 사역은. 왜냐하면 내가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영상을 찍고 그것을 유튜브 채널 청파 스튜디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청파 스튜디오 치면은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거기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파 스튜디오를 그렇게 하이브리드 사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청파 초등학교에 확진자 애들이 나오면요 모든 게 다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 청파 스튜디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금 서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울의 모든 구 중에 용산구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청파 스튜디오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동네에 민폐를 끼치게 돼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가 돼요. 청파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만나냐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로 장로님과 우리 청파 스튜디오 바로 옆에 굉장히 오래된 문방구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사장님과 김 사장님과 김 장로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과 교인이 아닌 비크리스찬이 만나는 거죠. 남크리스찬이 만나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무슨 영상을 찍느냐면 요즘 어르신들은요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프티콘 사용 방법을 자기가 시연하는 것을 연습하고 시연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청파 스튜디오에 올리는 겁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 우리 어른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못 해가지고 밥을 못 잡수시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 그 훈련 시키거든요. 그 두 분을 이 청파 스튜디오에서 영상, 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이 청파 스튜디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그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인과 그 동네 사람이 함께 만나서 그 만남이 어우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동네 소통하는 사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골목길 청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골목길 청소를 지금은 제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3명, 우리 동네 사람 3명, 6명이 함께 골목길을 청소하면서 브이로그 만들면 되거든요. 요즘은 브이로그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청파 스튜디오에 올리면 그것도 동네와 소통하는 거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관계 전도가 될 수 있겠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시켜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지금 청파 스튜디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카페 하나가 자기 사장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만든 브이로그를, 그 브이로그 링크를 그 휴대전화로 보내줬더니요, 그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카페 꼭 오세요. 제가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 드릴게요.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청파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고요, 이 청파 스튜디오를 통해서 관계 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파 스튜디오가 제가 지금 2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브리드 사역,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의 주민들과 소통 사역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향한 선교적 사역이다.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희 인천에서 오는 새가족 꼬맹이가 있는데 그 꼬맹이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아기상어라고 하는 노래에 맞춰서 체조를 하는 걸 올려놨습니다. 청파 스튜디오. 근데 그게 핑크퐁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됐는데 오늘까지 한 37,000회? 38,000회 정도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 중에 꼬맹이 중에 하나가 책을 되게 잘 읽더라고요. 책린이 승우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걔도 조회수가 꽤 높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으로 보면 연예인이 한 명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 연예인.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청파 스튜디오 사역을 통해서. 이러면 이게 전도의 도구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됐는데요,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청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상을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야 돼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앞으로 영상 제작 교육을 청파 스튜디오에서 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암암리에 뭔가를 했더니 10명 정도의 편집할 수 인원이 생겨났어요. 제 목표는 50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그러니까 1년에 각자는 하나지만 한 주에 하나 정도의 영상은 우리 교인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동네 기관과 협력하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지역 참여 사업으로 이거 예산 받을 수 있고요, 시청에서도
방송국을 운영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파 스튜디오는 구청과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교육할 때 인건비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이벤트도 할 수가 있어서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파 스튜디오는 운영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다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많은 부분은 스페이스 아이 오동선 목사님네 미화 십자가 교회와 현재는 협력해서 기획도 거기서 해주고요, 영상도 제작해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청파 스튜디오 해보니 댓글을 달았다가 지운 분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청파 초등학교 졸업생이 저희 청년들이 청파 초등학교 앞에서 영상을 찍었더니 그 영상을 보고 미국에 있는 분이 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 사역은 공간적 제약이 없겠구나. 공간적 제약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청파동을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겠고 우리 청파동 교회를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지 않은데 이 청파 스튜디오 아직 2달 운영해봤지만요, 잘 운영하면 전도의 도구가 되고 동네와도 소통할 수 있고 성도들의 디지털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